자,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다 공시가는 쓸 수 없는 가격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15년, 20년, 30년 전 아주 오래전부터 농지를 상속받거나 뭐 농지 외에 기타 부동산을 상속받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양도세 절세니 아니면 승계를 위한 증여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어떤 가격으로 취득했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거의 100%죠 뭐. 네, 거의 뭐 특별한 가격 없이 공시지가로 싸게 가져와서 당시에는 뭐 상속증여세를 많이 내지 않았다 하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를 평가해가지고 가야 되냐, 공시지가를 써도 되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네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엔 시세죠. 시가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근데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늘 핵심 주제긴 한데, 그 일반 땅들, 뭐 토지, 비삼용 토지, 뭐 꼬마 빌딩,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들어왔잖아요. 네. 소급 감정. 그러니까 내가 매매 사례가 없어서 그냥 기준시가로 했는데 국세청이 아닌데 감정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지도 똑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공시지가 뭐 지금 현실화를 하겠다. 그래서 공시지가 실제 시세는 하나도 안 올랐지만 공시지가만 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재산세부터 아니면 상속증여세까지 많은 세금에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 네. 자,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소급 감정 규정 때문에 감정을 좀 해야 된다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좀 의외스러운 게 얼마 전에 우리 진행해주신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네. 농지를 이전할 때 공시지가로 했단 말이에요. 명농증이었죠. 아, 그런가요? 영농증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농지인데 이거 앞과 뒤가 다른 분 아닙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일단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한 것 중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말을 했어요. 네네. 그럼 공시지가를 시세랑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 일단 누구 가능하지. 마음대로 시세를 정하지?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게 있어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감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다 해줘야 된다. 왜냐면 납세자가 감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왜 납세자한테 지우냐 이거지. 그렇죠. 갑자기 또 열받는데.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는 공시지가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가 핵심이고. 근데 저한테 뭐 물어보셨죠? 네, 본인의 의견은 잘 들었고, 물어보셨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아니 공시지가로 과거에는 뭐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격을 좀 현실화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최근에 본인이 증여하신 분, 네. 네, 영농 증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왜 공시가로 진행을 했을까요?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분 진행할 때랑 지금 우리가 영상 찍는 시점이랑 법이 바뀌었어요. 불과 한 석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건 법이 아니고 이제 국세청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인데, 소급 감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놨어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면 소급 감정 하겠다, 이걸 해놨는데, 예전에 6월 11일 전에는 이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요거는 된다, 소급 감정 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단 조건으로 영농 증여랑 영농 상속에 대해서는 소급 감정 안 하는 게 딱 단서 조항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걱정하고 오셔도 시세가 높아도 기준시가로 하셔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소급 감정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그 가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농증여, 영농상속도 이제는 그냥 일반 비사업용 토지처럼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일단은 그때 그 자신감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일단 결국에 뭐 박세민 네. 사가 앞뒤가 다르다라고 표현했지만 네. 그게 이제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소급 감정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죠. 예, 근데 이 규정이 없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좀 저렴한 가격, 예를 들면 이제 공시가를 이용해가지고 승계나 기타 등등을 했던 건데, 이 영농증여나 영농상속이라는 부분에도 소급 감정 규정이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증여나 영농상속을 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 상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다 공시가는 쓸 수 없는 가격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일단 기본은 시가긴 한데, 시가가 없을 때 쓰는 이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가도 있고 뭐 기준 시가도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 시세가 사실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농지의 위치나 주변 사례가나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죠. 이거는 가시죠. 감정을 하시죠. 아니면 이거는 뭐 기준식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이하는 또 저희가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역시도 규정과 실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가격을 무엇으로 하냐는 매우 중요한데, 사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비벼볼 수 있다?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또 전문가를 통해서 주변의 매매 사례, 대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자,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농지를 뭐 영농 증여나 영농 상속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영농 상속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해당되시는 분들 돌아가시지 않아가지고 영농 상속하겠다. 내 땅 기준시가 뭐 30억 안 돼.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사장님 영농 상속 가시죠. 그렇죠. 이건 뭐 놔두시면 됩니다. 시가는 더 비싼데 하더라도 이건 규정이 있어요. 괜찮아요. 했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다시 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박세민사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영농 상속 공제 한도가 30억, 즉 부동산 가격이 농지가 3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상속으로 가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말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이전하셔라, 이렇게 컨설팅이 됐다면, 근데 이제 현실화가 돼서 소득 감정이 적용되면 보통 공시지가하고 시세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뭐 한 2배, 많으면 너댓 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영농 상속 공제를 받아도 세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농지를 팔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오늘 영상에서 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영상에 농업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또 절세와 승계, 나중에 이제 세금 절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오늘 얘기는 어찌됐든 영농 상속 증여에 대해서, 특히 농지에 대해서 무작정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네. 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영농 증여, 영농 상속, 이제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농지 승계는 미래드림과 함께